아줌마 포토샵 어진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증 출시 문제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내는 출시 문제인데요. 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는 이 크기는 무시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년을 배경에서 따로 떼내어서 모션 블러를 주고, 그리고 흰색의 돋보기를 초록색 계열로 바꾸라고 하였는데요. 소년을 배경에서 따내고 이와 같은 작업부터 먼저 해서, 자, 이처럼 결과물을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체육관에서 발차기를 하고 있는 소년인데요. 자, 요즘 저작권 문제가 하도 많죠. 그래서 소년의 얼굴을 가우시안 블러로 해서 살짝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소년을 한번 따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은 배경색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매직 이라이저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펜툴이나 킥 셀렉션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킥 셀렉션 툴은 CS3에서 붙어 있는 버전인데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시고요. 자, 오른쪽 네모가로 클릭해서 브러쉬를 크게 하여줍니다. 자, 이 퀵 셀렉션은 툴런스 값을 지정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에 대고 한번 클릭하여주면 자, 지금처럼 자동으로 알아서 영역으로 잡아주는데요. 자, 지금처럼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듯이 영역을 살살살 밖으로 밀어내어 봅니다. 자, 이때는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미지를 확대해서 작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손 부분이 제대로 영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자, 바깥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밖으로 살살 영역을 밀어내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영역으로 많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Alt키 혹은 지금과 같이 상단에 있는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지금과 같이 영역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애도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발 부분을 선택을 하여 줍니다.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지금과 같이 핸들 툴로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금 영역이 잡히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듯이 영역을 밖으로 밀어내 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영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킥 셀렉션 툴을 한번 클릭하여 주면 지금과 같이 영역으로 아주 간단하게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툴은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듯이 영역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리페인 H를 한번 클릭하여 봅니다. 자, 지금 현재 마스크 형태로 해서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것은 배경을 흰색으로, 배경을 검정으로, 그리고 이것은 킥 마스크 모드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탠다드 모드 형식입니다. 자, 컨트랙트와 익스펜드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영역을 잡아주는 것, 바깥으로 다시 점선의 영역을 잡아주는 것, 패턴은 부드럽게 하여주는 것. 자, 이와 같은 옵션인데요. 지금과 같이 킥을 이용한 후에는 굳이 리페인 엣지로 들어오지 않아도 셀렉트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캔슬하고 나오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알트 숫자형 클릭해서 이미지를 100%로 돌렸고요. 컨트롤 키와 J를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이 소년만 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 컬러를 불러내어서 얼마나 잘 따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소년을 보니까 뒷배경의 라인이 같이 이와 같이
뽑아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테두리가 지저분하게 나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지워내는 방법을 두어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매팅에서 디프렌즈를 선택합니다. 자, 1에서 3픽셀 정도는 잡티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를 하여 주는 건데요. 자, 1 정도 하고 OK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검은 잡티가 많이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팅의 디프레인저에서 한 번 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한 만큼 잡티가 없어졌는데요. 자, 아주 디테일하게는 잡티가 많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저분한 부분을 또 깨끗하게 지워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키와 해당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알트 키와 애들리어 마스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마스크 썸네일의 영역이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보여야 하는데 현재 썸네일에서는 소년이 검은색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미지 색상의 반전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키와 I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바로 소년의 이미지가 보이면서 마스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하면 지금 같이 마스크만 보이게 되는데요. 자, 현재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킥을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살짝 가우시안 블루를 준 것처럼 테두리가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소년이 보이는데요. 소년이 보이게 하고 여전히 마스크 썸네일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전경색은 검정, 브러쉬 상단 옵션에 있는 합성 모드를 오버레이로 하였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브러쉬 전경색은 검정, 자, 모드는 오버레이로 하였습니다. 자, 오페시티는 100으로 하고요. 자, 이미지를 좀 크게 해서 검은 잡티 부분을 이와 같이 칠을 하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검정색이 안으로 싹싹 들어가면서 지원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하시면요. 자, 검은색의 잡티 혹은 원하지 않는 잡티 등은 깨끗하게 지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보이는 잡티는 너무 많이 지워내면 이 부분 도복까지도 같이 지워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펜툴로 살짝 따내서 지워내줘 버리는 것이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패스선을 만들어서 점선의 영역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상단 옵션에는 패스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미지를 확대한 상태에서 클릭해서 지금처럼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펜툴로 안 하시고 홀리곤 라소 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툴로든 이와 같이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자, 컨트롤 키와 엔터 클릭하시면 패스선은 바로 점선으로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킥마스크 모드인데요. 자, 이미지인 경우에는 바로 델렉트 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 킥마스크 모드인 경우에는 지우개가 아니고 브러쉬의 검정색으로 해서 이미지를 가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Alt 키와 델렉트 키를 클릭하여 주면 검정색이 채워져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Alt 키와 델렉트 키를 클릭하였는가 하면요. 현재 본 강좌에서 전경색이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전경색인 검정색을 채우기 위해서 Alt 키와 델렉트 키를 클릭한 겁니다. 자, 컨트롤 키와 D 클릭해서 점선의 영역을 해제를 하고요. 컨트롤 Alt 0 클릭해서 이미지를 100%로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소년이
자, 손쉽게 이미지가 따졌는데요. 자, 완작과 같이 빌딩 안에 소녀를 이동 배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자와 함께 첨부된 이미지에 무브 툴 선택하시고요. 소년을 드래그 하여서 옮겨줍니다. 소년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T 클릭하시고요. 자, 이때는 가로 세로 비율이 같게끔 이미지가 줄여져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클릭을 하고 자, 이미지를 줄이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를 줄이고 옆에 완작을 보면요. 방향이 좌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안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지금과 같이 호리젠탈을 클릭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완작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자, 크기를 좀 더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와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모션 블러를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소년의 도복을 초록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년의 신체 부분은 제외하고요. 자, 흰색의 부분만 초록색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자,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시고 자,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자, 마술봉투를 선택하시고요. 툴런스 값은 32로 합니다. 자, 컨티거스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자, 해제를 하지 않으면 글자 안에 있는 흰색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컨티거스를 해제를 하고 자, 클릭한 상태에서 자, 다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애드를 선택하든지 혹은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여서 자, 지금과 같이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복사를 하면요. 자, 지금과 같이 흰색 도복만 추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만 초록색으로 입혀야 하는데요. 자, 크리에이트 뉴 필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을 불러낼 건데요. 불러내기 전에 클리핑을 먼저 시키도록 합니다. Alt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뉴 필 클릭하면서 마우스 손을 떼지 않고 휴 세츄레이션 매뉴얼을 클릭합니다. 지금과 같이 뉴 레이어라는 창이 떴을 때 Alt키에 손을 떼고요. 자, 클리핑 마스크 체크 오케이. 그러면 지금과 같이 단독으로 레이어가 생기면서 클리핑이 됩니다. 자, 흰색인 경우에는 휴와 세츄레이션을 움직여도 색깔 변함이 그닥 없습니다. 자, 이때는 칼라라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지금의 경우에는 바로 초록 계열로 색상이 바뀌었는데요. 자, 완작에서 보면 초록의 계열이 좀 더 진하고 색상이 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세츄레이션의 값을 좀 더 자, 강하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수치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알트 숫자형 클릭해서 이미지를 100%로 돌리고요. 자, 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2번, 레이어 1번을 모두 선택해서 하나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1번을 클릭합니다. 3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는데요. 컨트롤 키와 E 클릭해서 자, 지금과 같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 복사를 해서 모션 블러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하시고요. 자, 모션 블러 준 부분은 아래에 있는 이미지여야 하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선택을 하고 필터, 블러, 모션 블러를 선택합니다. 자, 완작과 같은 이미지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자, 앵글 방향은 45도 마이너스 45로 하시고요. 디스턴스는 한 20 정도로 하여줍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면 자,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되었는데요. 자, 위치를 조금 배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컨트롤 키와 T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왑을 클릭합니다. 자, 뒷면에 있는 모션 블레이 효과를 자, 밑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도 조금 나오게 하죠. 완작을 보면 자, 소년의 발에는 모션 블러 효과 준 부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볼을 이용을 해서 자, 머리 부분을 아래로 내리는 것 외에는 자, 이쪽 방향은 자, 이쪽으로 당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왑을 선택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은 선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선이 보기 싫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H만 클릭하여 주시면 자, 이와 같은 왑 툴에 관련한 선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하였다면 컨트롤 키와 엔터 혹은 이너 키를 클릭을 해서 작업을 종료를 하도록 합니다. 자, 살짝 오페시티를 줄여서 완작과 같은 이미지의 결과물을 내시고요.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든지 혹은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 레이어를 같이 클릭하시고요. 자, 링크를 걸어주면 두 개의 레이어는 하나로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말이죠. 자, 이번에 하여 볼 것은 손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손이 마치 소녀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자, 합성을 하였는데요. 그와 같은 작업도 하여 보겠습니다. 도시 이미지로 이 손을 자,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뒷배경을 없애야 되겠죠. 자, 지금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색과 이미지 색상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매직 이라이저 툴 선택하시고요. 컨티거스 체크, 툴런스 값은 32 정도이면 충분한 수치입니다. 배경을 한번 클릭하면 배경 흰색이 없어지면서 백그라운드는 레이어 0번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클릭하여 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와 같이 배경색이 없어졌는데요. 자, 완작을 보면 지구본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자, 미리 지구본 이미지를 지워낸 후에 자, 이미지를 이동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요. 자, 지금과 같이 확대를 하고 지우개를 선택을 해서 자, 지금과 같이 지워내도록 합니다. 이때는 오페시티와 필로 값은 100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의 경우에는 브러쉬가 끝이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 부러지는 브러쉬가 좋고요. 자, 브러쉬 크기를 점점 줄여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줄여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이미지 지울 때도 자, 펜 툴을 이용해서 하는 편인데요. 자, 패스 선택하시고요. 자, 클릭해서 이와 같이 영역을 잡아주는 것이 지우개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업이 쉽게 마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자, Alt키를 클릭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이 핸들선 한쪽 부분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자, 픽셀을 어느 정도 보이게끔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클릭해서 패스선을 점선으로 변환하고요. 키보드에서 델렉트 키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와 D 클릭하고 컨트롤 알트 숫자형 클릭해서 이미지를 자, 100%로 돌려놓으면 자, 지구본 이미지는 아주 깨끗하게 지워내진 상태죠. 자, 무브 툴 선택하고 자, 움직여서 도시 이미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소년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손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와 T 클릭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안에서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소년과 마찬가지로 좌우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호리젠탈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적당한 곳에 배열을 맞춰줍니다. 자, 완작의 이미지를 잘 포함하면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무브 툴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컨트롤 키와 소년의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자, 지금처럼 소년의 이미지를
자, 레이어가 찾아집니다. 자, 소년의 이미지를 자, 적당한 곳에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출시 문제를 보면 자, 손에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드롭 샤도우를 주는데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 수치만 주시면 된다는 말이죠. 자, 손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선택해서 드롭 샤도우를 선택합니다. 기본 수치로 두고 OK를 클릭을 하면 손에 이와 같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손과 소년의 작업은 이제 마쳐졌는데요. 다음으로 할 것은 화살표 작업입니다. 세이퍼 툴을 이용을 해서 화살표를 만들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 화살표의 오페시티는 70, 그리고 50, 그리고 30으로 오페시티를 줄이고, 자, 크기도 자, 같은 비율로 줄인 상태입니다. 자, 그것은 출시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지 예지작을 보면 자,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렉탱귤러 툴이 나와 있더라도 렉탱귤러 툴과 라운디드 혹은 이와 같은 모든 툴은 같이 한 옵션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툴이 나와 있어도 자,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하나 선택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커스텀 세이퍼 툴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채울 것입니다. 자, 세이퍼 레이어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모양에서 자, 화살표를 선택하여 줍니다. 자, 컬러가 상단에 연한 초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흰색으로 맞춰 주어야 흰색으로 나오겠죠. 자,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Shift 키를 이용을 할 때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그 후에 Shift 키에서 손을 떼도록 합니다. 자,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와 T 클릭합니다. 자, 이때 방향을 바꿔줄 때 Shift 키를 클릭을 하고 자, 돌려주면요. 자, 15도 각도로 해서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돌아갑니다. 자, 원하는 방향이 되었을 때 자, 위치 배열을 하도록 합니다. 자, 더블 클릭 하시고요. 오페시티는 70으로 낮추라고 했으니까요. 수치를 입력을 합니다. 자, 70으로 하고 이와 같이 오페시티를 맞췄는데 커서가 깜빡거리면 다음 작업으로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포토샵의 빈 회색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이와 같이 커서의 깜빡거림이 없앤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현재 완작에서 보면 이 화살표가 손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레이어의 순서가 손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자, 손 아래에 위치하게 합니다. 혹은 컨트롤 키와 왼쪽 네모 가루를 클릭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바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혹은 컨트롤 키와 자, C라는 약자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네모 가루를 클릭하여 주시면 한 단계씩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화살표를 두 개 더 만들어야 하는데요. 컨트롤 키와 J 클릭합니다. 자, 무브 툴 선택해서 자,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컨트롤 키와 T 클릭합니다.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줄여 주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미지를 줄이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역시 소년 발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한참 아래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드래그해서 백그라운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 친구의 오페시티는 50%입니다. 커서가 깜빡거리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포토샵의 빈 회색 화면 한번 클릭.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쪽 하늘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키와 J를 클릭을 하시고요.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같은 비율로 크기를 줄일 때는 Shift 키 클릭해서 이미지를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어게인의 단축키를 쓰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컨트롤 Shift T 클릭하면
자, 지금과 같이 같은 비율로 해서 이미지가 줄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의 오페시티는 30%입니다. 포토샵에 빈 회색하면 한번 클릭해서 커서를 없애주고요. 자, 위치가 제대로 배열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화살표가 좀 더 위로 가 있어야 되죠. 중간 화살표는. 중간 화살표 선택하고,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시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자, 완작과 지금 크기가 맞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약간 좀 비틀어 줄까요? 컨트롤 키와 T 클릭해서 이와 같이 조금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작에서는 소년의 발과 겹쳐지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이 빌딩에 자, 화살표가 있는데 크기상 맞질 않으니까 자,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과 같이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자, 그라디언트 오블레이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라디언트 오블레이 색상 값을 다 제시를 하였네요. 자, 이와 같은 그 색상 값이 있으니까 그라디언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도둠체로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제일 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타입 툴에서 도둠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도둠 선택하시고요. 자,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글자 레이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글자를 보면요. 세계속이라는 글자는 글자의 크기가 40이고 한국이라는 글자는 좀 더 크게 해서 60픽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세계소개라는 부분만 이와 같이 블록으로 설정을 하고 자, 이와 같이 상단에 있는 글자의 크기를 자, 40으로 맞춰 줍니다. 자, 그런데요. 자, 강좌에서는 이미지를 크게 하였으니까 자, 글자도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에서는 자, 60으로 하도록 할게요. 60. 자, 60으로 하고요. 자, 한국이라는 것은 60으로 하라고 했지만 자, 세계속을 40에서 60으로 했으니까 이 친구는 한 80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글자 작업 종료하기 위해서 글자 레이어 한번 클릭하시면 자, 지금과 같은 글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위치를 자, 이 정도 두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블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바를 클릭하고 자, 아래에 있는 칼라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칼라 창을 띄웁니다. 자, 출시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던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와서 자, 가쪽에 있는 칼라 스탑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와서 자, 완작가 보면요. 자, 위아래의 색상 값이 현재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는 간단하게 리버스만 체크하여 주면 자, 완작과 같이 윗부분에 노란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입혀지게 됩니다. 자, 리버스 체크하시고요. 자, 드롭 샤도우를 주라고 됐는데요. 자, 드롭 샤도우의 수치는 없으니까 기본으로 하고 오케이를 하면 됩니다. 자, 한데 완작가 보면 자, 완작에는 자, 노란색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라디언트 오블레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바를 클릭합니다. 자, 노란색 칼라 스탑을 꾹 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자, 좀 더 색상 값을 많이 부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자, 오케이 하고 나오시고요. 자, 이와 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뉴 스타일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저장된 것은 스타일 창에 저장이 되죠. 자, 뉴 스타일 클릭하시고 오케이 클릭해서 스타일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면 자,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키 클릭해서 무브 툴로 전환하고 글자를 좀 더 위쪽으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 창을 한번 보면요. 아까 우리가 저장했었던 것이 제일 아래에 이와 같이 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시 문제를 다루어 봄으로 해서 포토샵의 전반적인 기능을 자, 일일이 한 번씩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출시 문제를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과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